그러면 이 혈관 노화가 왜 발생하는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기전은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선 혈관의사 닥터 야옹입니다.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 닥터 윌리엄 오슬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하신 분이고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시는 분인데요. 저도 혈관하는 의사로서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혈관 노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혈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맥, 하나는 정맥입니다. 이 동맥이라는 것은 좋은 피, 산소가 많고 영양분이 많은 피를 장기 조직에 공급해주는 역할, 상수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피, 다 사용하고 나온 폐수,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 이 피를 조직에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수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액순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동맥의 압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동맥, 조금 과한 편으로 젊은 동맥은 이 혈관벽이 아주 탄력이 넘치고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혈압의 변동이 막 요동쳐도 늘어났다, 좁아졌다 하면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키고 각 장기별로 원활한 혈류량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정맥이라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벽에 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에서 생긴 나쁜 피를 결국 심장으로 올려야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리에서 있는 거를 중력을 거스르고 심장으로 올리는 역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판막이라고 하는 장치인데 이 판막의 기능도 아주 좋습니다. 올라간 건 다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젊은 정맥이 갖고 있는 역할이다. 젊은 동맥과 젊은 정맥이 원활하게 돌아야 잘 들어가고 잘 나오고 하는 혈액순환이 잘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젊은 동맥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혈관 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 노화가 왜 발생하는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기전은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니 염증에 대해서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염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유해한 물질들을 격퇴하는 겁니다. 즉 염증이라는 과정은 나와 나를 위협하는 것들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 몸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염증의 과정이고 흔히 얘기하는 면역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급성염증이라는 거는 바로 즉시 침입한 적들을 바로바로 격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염증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한다. 그렇게 하면 나는 다시 건강해지고 원래대로 생활을 영위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만성염증이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아까 전쟁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는데요. 전쟁이 한번 일어났어요. 누가 침입을 했어요. 격퇴했어요. 그럼 좋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오히려 더 강해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계속 전쟁을 걸어옵니다. 계속 이깁니다. 100번을 이겼어요. 1000번을 이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긴 나는 언제나 강해졌을까요? 아니죠. 그 전쟁터는 나도 황폐해집니다. 바로 그 황폐해지는 과정이 바로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해 물질들이 우리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위해 물질들은 혈관벽에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이 코팅된 프라이팬이 얇게 벗겨지듯이 혈관 안의 벽들이 벗겨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 손상이 있네? 그럼 이 손상들을 빨리 가서 치유를 해줘야겠다. 유해 물질들을 빨리 가서 격퇴해야겠다. 이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 반응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만성염증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처가 나면은 딱쟁이지잖아요. 딱쟁이지면은 두꺼워지고 단단해지죠. 우리 발바닥 같은데 굳은 살 베기는 것처럼요. 이렇게 만성염증들이 혈관 내벽에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게 되면은 이 혈관벽이 탄력을 잃어가고요. 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혈관벽이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석회화라고 표현합니다. 석회, 동맥경화, 단단해진다, 돌덩이가 생긴다. 바로 이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은 그 석회는 점점 쌓이면 혈관이 또 좁아지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혈관의 노화에 대한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특히 동맥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맥은 어떻게 늙을까요? 정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해한 자극이 들어와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만성염증이 반복되면은 역시 혈관벽의 탄력을 잃어가고 정맥혈을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려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 판막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면서 이 정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맥에 대한 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유해물질, 위해물질, 요것들이 뭐가 그렇게 혈관벽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동맥의 경우에는 혈당,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당뇨죠. 고혈당, 그리고 고혈압, 높은 혈압도 혈관벽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름기들이 혈관 안을 막 돌아다니면 그것도 역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세먼지. 요거 좀 놀라실 겁니다. 네, 미세먼지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흡연. 이 흡연은 혈관벽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흡연하고 미세먼지 부분을 제가 좀 따로 또 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흡연, 이제 금연하라는 얘기를 진료실에서 제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상식이 됐어요. 기본 상식이. 보통 흡연을 하면은 폐암 이걸 생각하지만 제가 혈관하는 의사로서 흡연은 항시 혈관 내벽에 영향을 준다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은 혈관벽이 굉장히 찌글찌글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병의 예로 버거시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압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병인데요. 그 병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생활습관, 흡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혈관벽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흡연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미세먼지 부분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미세먼지는 흡입하면 폐로 가는데 왜 그게 혈관으로 간다는 거야? 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 미세먼지 중에서 초미세먼지라는 게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폐로 들어가면 폐기관지 세포에서 너무 작아서 걸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초미세먼지가 혈관벽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바로 혈관벽에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요 위험 요소들, 이 위해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결국은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정맥 쪽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을 중심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위험인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참 유전적인 부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두 번째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경우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2배 이상 좀 좋지 않아진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신 비만이신 경우들, 그리고 출산력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들, 그리고 나이 자체가 늘어나면서 또 이런 혈관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위해한 요소들로 인해서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고 데미지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만성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벽에 노화가 되고 기능을 잃어간다. 그렇게 기능을 잃어가면 결국 질병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노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